이번 시간에는 왜 사주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주의 그 해석이 다 달라지고 또 왜 용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신이 다 다른가?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주인데도 어떤 사람은 뭐 식신이 용신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관이 용신이라 그러고 또는 어떤 사람은 목이 용신이다 어떤 사람은 화가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이 사주를 한두 번씩은 다 보게 되는데 일생 동안에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왜 사주를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주를 두고 이 사람은 정관이 용신이다, 저 사람은 뭐 인수가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이 사람은 목이 용신이다, 저 사람은 토가 용신이다 같은 사주를 두고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주가 안 맞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사주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주를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이거에 판단하는 내용들이 다 들쭉날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대부분의 명리가들이 뭐 제일 처음에 사주를 얘기를 하면은 격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는 것으로 용신이나 격을 판단하는 그 억부법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평진전의 오리지널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그렇게 사주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리가들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할 때 너는 용신이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명리가들은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너는 격이 무슨 격이고 그 다음에 용신이 뭐다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부 명리가들은 용신은 필요 없어, 용신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또 물상으로서 뭐 사주가 물바다라든가 불바다라든가 뭐 물이 너무 강하다든가 뭐 돌이 너무 많다든가 흙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하나의 자연 물상으로 대비해서 풀어보는 그런 사람들은 용신이라든가 격이라는 얘기를 하질 않죠.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대부분의 명리가들은 제일 첫 번째 접하는 말이 떨어질 때 어떤 사주를 받아서 첫 번째 얘기할 때 무슨 격에 용신이 뭐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격과 용신을 서두에 꺼내면서 사주를 감명하는데 그 말의 내용이 또 동일한 사주를 두고 어떤 사람은 정관이 용신이야 또는 정관격이야 또 뭐 식신이 용신이야 인수가 용신이야 인수격이야 제격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는 죠. 같은 사주를 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주는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동일한 사주를 두고는 인수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관격이라고 하고 재성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막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니까 사주라는 것은 사기꾼의 내용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의 혈액형이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혈액형이 A형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서 어느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해도 A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의사나 병원이나 시간에 따라서 A형이 될 때도 있고 B형이 될 때도 있고 O형이 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은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명리도 마찬가지죠. 명리도 격과 용신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명리가 어느 시간에 보게 되더라도 동일한 사주, 같은 사주라면은 같은 격과 같은 용신을 얘기해야만이 그게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명리가들이 있는데 명리가들이 같은 사주를 두고는 굉장히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서로 용신이 안 맞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람이 용신대로 또는 사주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명리가 그런 말을 하는 명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명리를 공부할 가치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보더라도 같은 사주라면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진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배울 가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그때그때 다르다 이래 돼 버리면은 그것은 명리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주가 보는 이에 따라서 용신이 다 달라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용신인데 용신이 보는 사람 명리가에 따라 다 달라지면 결국은 사주 해석도 다 달라지고 뭐 흉한데 길하다 그러고 길한데 흉하다 그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믿을 수 없는 게 사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제일 첫 번째 격국이 뭔지를 모르는 격국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격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격국의 성패를 왜 판단해야 되느냐 격국이 나왔으면은 그 격국이 성격인지 파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를 판단하는지를 몰라요. 모른다고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이 존귀한 사람의 인격체를 두고는 성격이냐 파격이냐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맞지 않는다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그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일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거를 판단하는 게 격국의 성격과 파격이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명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항상 듣기 좋은 얘기 그것만 하는 것이 명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듣기 좋은 얘기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와가지고 배우는 사람도 말이 안 되고 또 그 사주를 감명을 부탁하는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오지는 않거든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격국의 성패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격국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격국이라는 것은 어떤 사주체 이런 사주체는 그 사주 주인공이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성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어떤 정체성 이거를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본성을 격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는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주 거의 대부분의 사주는 이게 격이라는 것은 곧 용신입니다. 격과 용신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월급격이라든가 양인격이라든가 정팔격 중에서 이 두 개를 제외하고 이 격은 곧 용신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격이 사주의 정체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용신도 역시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걸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성 또는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 그거를 왜 파악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야만이 격의 성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격을 그냥 심심해서 형식적으로 격을 판단하고 성격 파격을 얘기하려고 폼 잡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을 파악하고 격의 성패를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 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라 그래서요. 타고난 본성 또는 정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타고난 본성을 잘 활용해서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그거를 판단하는 그게 성패예요. 격의 성패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격 그러니까 편인의 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편인의 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는 어떤 글자들과의 관계에서 이 편인의 격이 잘 활용될 수 있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건에 놓여 있다면은 그 일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인의 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편인이 개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있으면 이게 토가 토국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죽는 거예요. 토국수대가 물이 우리 보통 물이라고 하잖아요. 개수가 극당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타고난 본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운을 만났다. 또는 원사주가 그렇다 그러면, 원사주가 그렇다면 운에서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평생 일사불성의 상태에 빠질 것이고, 운에서 그렇다면 그 운이 와 있는 기간 동안은 일을 할 때 일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하고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만큼 사주를 감명하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격을 판단했으면 그 격이 성격되느냐 파격되느냐를 판단해야 돼. 왜 성격과 파격을 보느냐는 거죠. 성격과 파격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 즉 그 격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격의 성격과 파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점잖은 인격이 고매한 어떤 학자예요. 학자고 인격이 아주 높은 덕망을 가진 분이 아주 그 기고만장한 깡패들의 소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매한 인격을 가진 그 학자 선비는 깡패들의 소굴에 놓이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기량을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빠져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고생만 하다가, 고생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격의 성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고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거를 펼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면은 그걸 펼칠 수가 없잖아요. 또 좀 형편없고 실력이 떨어지고 무능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가는 곳곳에 길에 금덩어리가 막 떨어져 있는 그런 길을 막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은 원래가 타고난데 아주 가난한 거지 집안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은 아닌데 그 사람의 가는 길가에는 늘 금덩어리나 돈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모자리고, 사람이 모자라고 또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할지라도 가다가 돈 주워가지고, 돈이 많이 이제 주워 놓으면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빌리러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격의 성패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격국을 판단해야 되고, 그 격국을 판단하는데 격국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그 사주의 정체성과 사주가 타고난, 그 사주 주인공이 타고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격국의 성패라는 것은 왜 봐야 되느냐? 그러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거를 잘 펼칠 수 있는 환경이냐, 잘 펼칠 수 없는 환경이냐,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격국의 성격과 파격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격국과 그 격국의 성패를 중심으로 모든 얘기를 풀어놓은 것이 그 책이 바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자평진전이에요. 이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격국과 격국의 성패, 뭐 다른 얘기들도 많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격국과 그 격국의 성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 자평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자평진전에 어땠고, 뭐 격국에서 뭐라고 얘기했고, 항상 제가 근거를 달 때 자평진전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격국의 성패, 또 무슨 격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자평진전은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냐, 만능키냐, 만능 열쇠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사주를 보는데 자평진전만 달달달 해가지고 완벽하게 꿰뚫었다. 그러면은 사주를 이제 마스터 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리에서는 핵심적인 골격을 차지하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책이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사주를 완전하게 정복했다, 이런 것들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냐? 우리가 건물을 말할 것 같으면은 건물이 철골 구조물에 이게 기둥이 서고 벽이 되고, 뭐 안에 실내 방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 건물이 내장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벽지라든가 이런 거는 좀 뭐 떨어져 있거나 잘 아직 그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그 직전 단계까지의 건축물, 그게 자평진전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벽지가 좀 안 발라졌어도 거기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죠. 또 가전제품이 없어도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명리로 말하면 그 어떤 건물의 주요한 골격과 내장의 어떤 그 이런 거 유리창 이런 걸 다 있는 그런 건물, 외관적으로는 다 완성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 그런 건물의 수준이 자평진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지만 자평진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이것만 뭐 달달달해서 완전하게 뭐 하면은 완전하게 되지도 않지만 완전하게 이해를 하면은 명리가 끝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자평진전을 하지 않고는 명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숫자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자평진전을 완전하게 마스터했다, 달달달 꿰고 있다 그러면 한 90% 정도의 명리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또는 일반적인 사주를 감명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는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란 거죠.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자평진전이 모든 것을 얘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평진전은 어느 수준이냐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면 강아지의 몸통이 자평진전이라면 이 꼬리 있잖아요. 꼬리 같은 것이 이제 다른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꼬리가 없어도 죽지 않고 강아지로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물론 불편함이 많겠지만 그 정도가 자평진전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평진전에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평진전은 격국에 대한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오행이라든가 진오행이라든가 나분모행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 다루는 건 오직 정오행만 다루고 있는데, 정오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화토금수 있지 않습니까? 목화토금수, 이게 정오행이에요. 오행 중에서 요것만을 다루고 있고, 진오행이나 나분모행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오행은 뭐 갑기합 토 됐다든가 을경합 금 됐다든가 하는 이 화오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진오행이라고 하고, 나분모행은 60갑자에 음유를 부여해서 오행으로 전환시켜 놓는 건데, 그러니까 30개가 있겠죠. 60갑자를 두 개 잘라서 하니까 한 개, 목에 대한 나분모행이 6개, 뭐 화에 대한 게 6개, 이런 식으로 6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 나분모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평명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평명리의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청강과 지지의 관계에 대한 개별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금수상관이 있고 목화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 중에도 목화상관도 있고 금수상관도 있고 수목상관도 있고 토금상관도 있고, 이런 상관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화상관격도 있고 금수상관격도 있고 수목상관격도 있고 토목상관격도 있고, 뭐 이런 상관격이 뭐 화토상관격도 있죠. 이렇게 같은 상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상관의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목화상관과 금수상관, 또는 뭐 목화상관과 수목상관,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면 그냥 다 같은 상관으로, 그러니까 단일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자평진전에서는 신사를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데서 격국과 그 격국의 성패가 거의 90%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영역에 있고, 자평진전을 그렇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은 명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말하면 강아지 몸통을 빼고 다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강아지 꼬리만 쳐다보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맞지 않고 반드시 자평진전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한 90% 정도, 뭐 이 퍼센트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이 숫자를 얘기하는데, 뭐 90%가 되는지 70%가 되는지 80% 되는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자평진전은 사주를 보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사주를 통변할 때 그 통변이 너무 단조롭고 또 건조하게 됩니다. 몸이 건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빠지는 부분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이제 격국의 고절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어떤 자평진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학의 공식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격국의 성패를 논할 수 있게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 자평진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명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자평진전을 완전히 꿰뚫지 않고는 다른 책을 공부한다든가 신사를 공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평진전이 100%는 아니지만, 그러나 항상 자평진전을 핵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고서, 무슨 주장을 하면 고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고서의 근거가, 왜 고서가 뭐 항상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서가 항상 정답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양지학문인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책이 한 3,400년 된 책이잖아요. 2,300~400년 됐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나와서 이 논어 맹자에서 하던 얘기들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펴고 공격을 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논어 맹자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대학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논어 맹자 책을 사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고서라는 것은 그 수백 년에 걸쳐서 오면서 그 논리가 굉장히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논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출간되는 책이 30에서 50만 권, 뭐 이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해요. 30에서 50만 권. 그게 단 하루에 출간되는 책이에요. 신규로. 새롭게 출간되는 책이 30에서 50만 권의 신규 서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읽을 수 있는 책이 뭐 한 2,000권, 학자들도 2,000권, 3,000권 밖에 안 돼요. 대학의 교수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매일매일 30만 권, 50만 권의 책이 전 세계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 책들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1년 후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확률, 10년 후에도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확률, 100년 후에도 베스트셀러로 남아있을 확률,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몇 주 또는 몇 달 아니면 1년 정도 만약에 베스트셀러였다면 그건 대히트한 책이죠. 그런데 이 논어 맹자 이런 고전들은 수천 년, 거의 수천 년에 걸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논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허점을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논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책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사람들이 배우는 중요한 교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리계를 말하면 고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평진전, 삼명통해, 연해자평, 적천수, 난강만, 이런 책들은 명리계에서는 고서예요. 고전이죠, 고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주장, 뭐 사주가 뭐 월지에 있는 게 연간에 있으면은 국가의 경영에 참여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근거가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서의 주장 근거가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막 어떤 주장을 펴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얘기고 일종의 혹세무민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걸 또 수많은 사람이 듣고 또 그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고서는 항상 존중하고 항상 고서에서 근거를 찾는 그런 습관을 길러두는 것이 명리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평진전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평진전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이건 자평진전의 비중이 어떤 거냐? 강아지를 말하면 강아지의 몸통 정도가 자평진전이고, 명리계에서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꼬리가 없어도 완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명리를 볼 때 신사를 중심으로 보거나 또는 뭐 천간과 지지의 물상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뭐냐?
뭐냐면 꼬리를 들고는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평진전을 꿰뚫어야 되고, 자평진전을 꿰뚫는다는 말은 격국과 그 격국의 성패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주를 어느 시간에 보더라도 그 사주를 보는 용신과 격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그런 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동훈 씨하고 나경원 씨에 대한 사주를 두 개를 얘가 지금 여기 샘플로 올려놨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봐서요, 이게 이제 진짜 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주라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진월의 을목에서 개수가 투간해서 인수격이다, 편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맞는 말이죠. 편인이 용신, 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비겁이 용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왜 비겁이 용신이냐? 진월의 을목이기 때문에, 월지 재성이기 때문에 비겁이 용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격과 그 용신, 이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격이 뭘 의미하고 용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격이 곧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이나 양인격을 제외하고는 격과 용신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인수격이다 얘기했으면 인수가 용신이 돼야 되는데, 인수격이라고 해놓고는 비겁이 용신이라고 해버리면은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왜 비겁이 용신이냐? 월지가 재성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죠. 밑에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분의 논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해월의 개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해묘미 합을 해가지고 식신이 격이랍니다. 이분의 사주가, 나경원 씨 사주가 그 유튜브에서 이 나경원 씨 사주를 소개하면서 얘기해요. 해묘미 합을 해서 연지에 있는 영지 식신이 격이다. 식신격이라 그래요. 그 용신은 뭐냐? 인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격을 정하고 용신을 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격이 뭐고 용신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그 본인 또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격과 용신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식신격인데 인수가 용신이 됐다 그러면 이 사주는 완전한 파격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식신은 길신인데 인수를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억부 형태로 해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런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자평진전의 격국과 그 격국의 성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는 그냥 신살이라든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주를 감명해오고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뭐를 하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이런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어떤 원칙이 없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자평진전은 사주, 우리 동물로 말하면 동물의 강아지를 말하면 강아지의 꼬리를 제외한 그 몸통 전체 부분에 정도에 해당되는 중요한 영역이고,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자평진전이 모든 것을, 사주에 대한 모든 것, 명리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완벽하진 않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냐? 자평진전이 잘 다루지 않고 있고 어떤 단점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진전은 건물로 말하면 중요한 건물의 외관적인 골격, 철골 구조물 하면 철근과 기둥과 유리창과 벽과 같은 그런 역할은 하지만, 내장되어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벽지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는 이제 그런 건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평진전을 다루지 않고는 명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신살이나 물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주를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강아지 꼬리를 잡고는 그것이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의 이런 왜 사주가 명리가에 따라 다 용신이 다 다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어설프게 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오온절구 있지 않습니까? 오온절구,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칠원절구를 한번 제가 써봤어요. 이 현상, 이런 현상들의 모순된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제 자작시입니다. 자작시. 제가 직접 쓴 거고요. 뭐 시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저는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시인도 아니고 시를 쓸 줄도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긴 얘기인데 압축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써본 시의 흉내를 낸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수가 4개인 경우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5줄이면 5원 이렇게 얘기하고 7줄이면 7글자가 7개면 7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줄수가 4개면은 절구라고 얘기를 해요. 4개면은 4줄로 돼 있으면 절구, 8줄로 돼 있으면 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7글자에 4줄이죠.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7원 절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 좀 잘 이해를 하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전문 시인도 아니고 뭐 그렇게 훌륭하게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가 압축된 말로 글로 표현하고 싶어서 쓴 것이니까 좀 너그럽게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보면은 거세 다독 자평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자평진전 읽었다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시면은요, 명리하는 사람 치고 자평진전 한 번 안 읽었다는 사람 없어요. 엄청 많아요. 다 읽어봤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읽고. 왜냐하면 자평진전이 한글로 번역된 해설서를 해봤자 300페이지 이내예요.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원문,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원문은 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20페이지 정도 되고 이걸 번역했는 게 한 300페이지 내외니까 뭐 한나절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고는 내가 자평진전 안다 또는 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명리 선생들 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리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 치고 자평진전 한번 안 읽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에 다독 자평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평진전 읽었다는 사람 많은데 두소지 자평리 그랬어요. 여기 이제 두라는 거는 똑같이 거세하고 같은 말이에요. 온 세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자평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적더라. 그러니까 여기 제가 뭐 내용이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자평진전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그냥 한번 읽은 거예요.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하고 읽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그 깊은 뜻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파악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소수더라.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웬만한 명리에 또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어지간하면은 뭐 자평 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모르면서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썼고요. 인명자 용의 저해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그 명리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용이 되고 어떤 때는 돼지가 돼요. 그러니까 용신이 들쭉날쭉 하는 것을 제가 용해 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용신이 인성이다, 어떤 경우에는 정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어떤 경우에는 엄청 부귀하다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엄청 빈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명리가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 되고 돼지도 되는 그런 현상.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불고 자평지 연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자평의 심오한, 이 연지라는 거는 심오한 오묘한 이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평의 심오한 이치를 깊이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고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심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지각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칠원절구, 뭐 굳이 시의 형태로 가지고 따지면 칠원절구인데 제가 시를 이런 걸 쓰는 게 서툴러서 운율을 맞춘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거의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이런 시를 써본 그런
뭐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런 답답한 심정을 지난 시간에 오온절구했는데 오늘 또 오온절구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칠원절구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왜 사주를 보는 명리가에 따라서 용신이 다 다르냐, 용신이 다 다르다는 말은 사주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대로 살지 않아, 사주가 다 맞는 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모든 분들이 명리에 대해서 뭐 유튜브부터 명리의 이론서라든가 또는 동영상 이런 게 넘치고 있는데 접근하는 방법, 사주를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왜 명리가에 따라서 용신이 다 다를까 하는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